자, 3학년 여러분, 처음에 어색하게 어설픈 유튜버가 돼가지고 이렇게 촬영하다가 지금 몇 번 찍다 보니까 선생님도 조금씩은 익숙해져 갑니다. 좀 여유도 생기는 것 같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배운 몇 시간에 걸쳐서 했던 건, 우리가 지금 본 세금을 들어가기 전에 조세의 기본적인 세무 일반의 기초에 대해서 큰 일단원을 지금 공부를 쭉 했습니다. 좀 딱딱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세금의 의미가, 조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그 조세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그래서 레포트도 써보기도 했죠. 조세를 국세, 지방세 나눈다든지 직접세, 간접세, 그 다음에 특별세, 목적세 나눈다든지 이런 분류에 대한 걸 우리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그렇죠. 국세 기본법에 대해서 법률에 의거해서 법률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억울했을 때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 단원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회계라고 하는 거, 일명 재무회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투자자를 상대로 설명하는 기업회계에 관한 것과 세무당국을 상대로 하는 세무회계에 관한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금에 관한 기본사항을 우리가 지금 이제 끝났고요. 자, 이번 단원부터는 새롭게 두 번째 단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각 세금 항목으로 들어오는데, 맨 처음 우리가 3대 조세라고 하면 크게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가 이제 큰 3대 조세라고 하는데, 첫 번째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선생님이 아까 예를 여러 번 지금 계속 들고 있는데, 아침에 편의점에서 사 마신 딸기 우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행위들, 거래들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단계에서 거기, 그 단계에 있는 사람마다 부과되는 이익에 대해서 10%씩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부담은 누가 하냐면 결국은 마지막에 사먹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부담을 다 하는 거거든요. 우유값의 10%는 내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데, 근데 왜 번거롭게 그 중간중간 단계마다 이거를 10%씩 신고를 계속 하게 할까? 그냥 마지막 사는 권영진이한테만 10% 내세요 하면 될 텐데,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상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래, 계속 단계가 복잡한데, 그걸 세무당국에서는 사실은 다 감시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만 사먹는 걸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거래에 대한 게 다 빠져버리거든요. 왜 각각의 거래 주체들은 사실 나름대로 또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 각각의 거래를 다 모니터할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소득세를 빠뜨리지 않고 잘 걷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가가치세에서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10% 걷어가는 목적도 있지만 과정 사이에 서로 간에 그 소비 주체들 간에 거래하는 걸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에서는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 들어오는 내용을 잘 보면서 이 업체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다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무당국의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또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원에 가서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배울 텐데요. 부가가치세는 지금 크게 부가가치세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하고 과세 거래는 어떤 형태가 되냐, 그 다음에 사업장과 거래 장소는 어디냐, 그 다음에 이제 영세율이라고 면세가 있어. 어떤 건 세금을 받지를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긴 한데, 니네는까지는 세금 안 받을게 하는 그런 업종이나 업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과세 표준하고 세액 계산하는 거, 물론 세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세액 계산하는 것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징수 세금 계산서. 이거는 이제 우리 회계를 하다 보면 실무에서는 사실 세금 계산서 끊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예. 그 나중에 실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어쨌든 그 다음에 납세자와 환급. 1년에 4번씩 언제 기간을 어떻게 납세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마지막 단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단원에서 2단원은 각 조세 중에 첫 번째 단계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꽃들이 만발하고 피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바짝 다잡고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준비됐나요?
자, 가겠습니다. 큐!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세금 개요에 대한 큰 단원을 한번 끝났고요. 그 다음에 3대 세금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를 공부할 텐데 그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여기 목차를 보면 부가가치세에서 7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선생님도 좀 고민스럽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솔직히 여러분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외운다기보다는 큰 틀로 그냥 개념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차가 중요하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에 대해서 7가지 있긴 한데 부가가치세라는 게 어떤 애인가 개요에 대해서 한번 크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내는 거고 어떤 거래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사업장, 장소에 따라서 세금을 어디다 내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세라든지 또는 영세율은 체킹은 하지만 세율은 제로로 하는 거죠. 결국 안 내는 거가 똑같은데 면세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면세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 거고 얘는 내용은 보겠지만 세금은 안 낸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우리 과표라고 배웠죠. 기본적인 경비 빼고 나서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라고 그랬는데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래 징수하는 거고 세금 계산서 끊는 거, 그 다음에 납부하는 거, 절차 이런 내용까지 볼 텐데요.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이거죠.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상을 하나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인트로가 있기 때문에 요건 좀 그냥 넘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이번 단원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을 좀 아는 거니까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B하고 거래를 할 때 이 거래에 대해서 중간에 과정을 B에서 C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C가 이제 최종 소비자인 D한테 판매를 한다 그러면 A에서 B로 넘어갈 때 B에서 C로, C에서 D로 판매될 때 이 각각의 거래에 대한 내용을 다 체킹을 해보는 내용이 되겠어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소득세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세청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 부가가치세 이 하나만의 세율을 만약에 거두려고 그러면 그건 뒤에 가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상 보는 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혹시 좀 난 좀 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주제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부가가치세 관련한 내용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생략하고요. 자, 첫 번째 부가가치세가 뭐냐? 도대체 부가가치세는 뭐냐? 제가 설명드릴 때 이 얘기 드렸죠. 아침에 선생님은 주말에 취미생활 겸 일상의 재미가 전주 집에 올라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우나를 갑니다. 사우나 갔다 오면 목이 타죠. 그러면 거기서 딸기 우유나 바나나 우유를 하나 사 먹습니다. 그럼 제가 사 먹는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10%만큼이. 그래서 제가 그만큼을 더 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제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 가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과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개념을 놓고 보면, 자, 읽어봅시다.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거래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갈 때 각각의 거래 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 이걸 부가가치라고 그러죠. 가치의 증가분.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면 남는 순액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영어는 value added tax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비유하기 좋게 요즘에 빵집 가면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자, 농부가 밀을 재배하죠. 밀을 재배해서 농부가 300원에
밀가루 만드는 분한테 넘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밀가루 만드는 사람이 기계로 밀가루를 빻아요. 빻아서 빵을 굽는 빵 공장이 따로 있지. 요즘은 그냥 제과점에서 같이 만들고 팔면 합니다만 그냥 편의상 설명을 위해서 따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분은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300원에 농부한테 산 다음에 밀가루를 빻아서 예를 들어서 500원에 팔았어요. 500원에 빵 공장으로 빵 만드는 데로 보냈습니다. 그럼 이분은 이 500원을 주고 사가지고 이 빵을 만들어가지고 이 물건을 파는 그 마트나 빵 가게에다가 이거를 800원에 팔았어요. 그렇죠? 800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가 이제 빵 사러 오니까 이분은 얼마에 팔았어요, 이거를? 네, 그렇죠. 1,000원에 팝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상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정부에서는 이 빵 공장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500원에 이걸 샀는데 여기서 800원을 넘겼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만든 부가 가치는 얼마죠? 그렇죠. 밀가루 이분은 200원어치 가치를 창출했고요. 이분은 300원어치의 가치를 창출했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이분은 뭐예요? 전시를 디스플레이를 이쁘게 하고 조명 비치고 해가지고 고객 응대해서 200원어치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렇죠? 800원에 1,000원 차이가요. 그렇죠? 그럼 이 창출한 거에 대해서 10%씩을 세금으로 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분 같으면 얼마를 내야 돼요? 네, 이 사람은 20원을 내야 되고, 이분은 30원을 내야 되고, 이분은 또 20원 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부담하라고? 최종 소비자인 이 고객이 부담하라는 거예요. 얼마를? 이분은 원래 면세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까지 하면 30원이 되겠죠. 그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부가 가치가 30원, 20원, 30원, 20원. 그럼 얼마에 총? 그렇죠. 100원이 되겠죠. 이 100원을 누가 내라고? 각각의 단계당에서 걷지만 최종적으로 부담은 이 사람이 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그래서 빵 가격에 1,000원에다가 100원을 덧해서 1,1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금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판매 안 하고 빵 살 때 어떻게 해요? 빵 하나 주세요. 그럼 얼마? 1,100원입니다 하고 판매한다고. 1,000원인데요. 세금 100원이 붙어서 1,100원이에요. 이런 표현을 안 하죠. 근데 사실은 1,100원 안에는 100원에 이 부가가치 세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100원이 어떻게 된 거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 빵 가게 주인이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부담할 100원을 걷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이걸 100원을 다 내는 걸까요? 이 사람이 내야 할 건 20원인데? 그렇죠. 스토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여기 빵 공장에서 물건을 800원을 띄울 때 얼마를 부담한 거예요? 그렇죠. 800원이 아니라 880원에 사오는 거죠. 플러스 80원 해가지고. 네, 880원에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의 세금을 이 고객한테 받지만 이미 자기가 80원을 더 낸 거예요. 이 아래에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한 건 20원 낸 거죠. 그렇죠? 100원 받아가지고 내면 20원어치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준 거죠. 자, 여기 빵 공장에 있는 사장님은 어때요? 500원어치 사올 때 플러스 50원을 더 냅니다. 그래서 550원에 물건을 띄워서 물건을 판매할 때는 얼마에 팔았어요? 아까? 880원에.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300원의 마진에다가 50원은 세금을 이미 냈고 80원을 이 사람한테 여기 판매하시는 분한테 80원을 받잖아요. 그럼 자기는 30원어치 지금 낸 거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자기가 부담은 안 해요. 모든 부담은 결국은 이 최종 소비자인 고객이 내지만 어쨌든 거래 단계마다 물건을 자기가 아래 단계에서 띄워올 때는 여기에 10%에 해당되는 돈을 내고 물건을 띄워오고 다음 단계에 넘겨줄 때는 자기 판매액의 10%분에 해당되는 것을 더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최종적으로 자기가 했던 여기에 해당되는 분만큼을 세금을 내는 겁니다. 언제요? 뒤에 배우겠지만 세금 납부하는 시기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30원, 20원, 30원, 20원 내는 세금들이 모아서 100원의 마치 100원의 가치가 세금이 국세청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 돈은 누가 부담한 거죠? 그렇죠. 최종 소비자인 고객이 100원어치를 더 낸 거죠. 그 돈이긴 합니다만 각 단계에서 이렇게 세금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그냥 여기는 단계에서는 세금 안 내게 하고 마지막 이분이 1,100원 받아가지고 100원 내버리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예. 국세청도 아마 이게 더 단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하러 영상이 좀 잘렸죠. 쌤이 초보자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영상이 멈췄나 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은 뒤에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편집하려고 봤더니 어쩐지 한 20-30분 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되더라고. 아주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가지고 출력해서 여러분 보여주려고 했던 걸 다시 올려놨습니다. 뒷부분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예. 선생님도 아마추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불안불안하네, 이제. 감독 없이 혼자 하려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과정 설명했었죠. 단계별로, 세금을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10%씩 걷어서 제출하게 했다는 거죠. 이유는 근데 최종적으로 1,100원에 판매를 한 이 사람이 빵을 판매는 최종적으로 하신 분이 소비자한테 100원어치의 세금을 더 걷었잖아요. 그럼 이분이 100원 내버리면 끝날 텐데 굳이 뭐하러 번거롭게 단계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30원, 20원, 30원 이만큼을 왜 내라고 할까? 그렇죠. 그거는 그냥 여기서 100원 걷으면 제일 간단하긴 할 텐데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거래를 다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빵을 판매하신 분은 100원에 이제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VAT 예수금.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받았어요. 그건 이건 자기 거가 아니죠. 이 사람은 국가를 대신 세금을 대신 받아놓은 건데 이 사람은 이걸 다 내기에는 아까워요. 왜요? 이 사람은 빵 제조하신 분한테 800원의 물건을 사올 때는 880원을 내고 사왔어요. 80원어치 자기가 내고 왔다는 거죠. 왜? 이거의 10%니까. 그럼 100원을 받은 다음에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80원 이거 물건 띄워오느라고 냈으니까 80원을 뺀 나머지에다 20원만 내겠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빙을 갖다 제출하는 거죠. 난 80원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 받았지만 80원 빼고 20원만 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어떤 걸 알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여기서 800원어치 물건을 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은 뒤에 가면 소득세가 이제 중요하니까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소득세를 내려고 보니까 좀 아까워요. 아까워서 여기다 빵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싶어. 매출액을 줄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신고를 안 해버리면 나 판매한 적 없어요라고 하면 얘는 사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크로스 체킹하면 나오겠죠? 우리 우스갯소리로 조사하면 다 나오죠. 그렇죠. 그럼 얘는 꼼짝 맞고 여기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감시를 할 수가 있는 크로스 체킹을. 그래서 이 빵이 판매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이 다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이런 과정마다 각각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 단계 너는 어디서 사왔어? 저는 여기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팔았어? 여기다 팔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우리가 볼 때는 물건을 사든 뭘 하든 다 거기에는 10%만큼의 부가세가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칠해진 거에다 또 칠하려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난 선생님 이거에 출력물이 이거밖에 없어서 일부러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 사이즈는 화면이 작아서 선생님이 A3에다 크게 출력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를 낼 때 그 사업자들, 이건 다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법인은 무조건 그냥 또 다른데 이건 개인 사업자들이 얘기할 때 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하고 나눕니다. 일반 과세자는 방금 말씀드린 이걸 이렇게 하는 걸 일반 과세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 매출액이 4,8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 4,800만 원이면 1년이 연간 4,800이에요. 그러면 12달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녹화 잘 되고 있는가 한번 보고. 불안하니까 봐야겠습니다. 4,800을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그렇죠. 한 400만 원 꼴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이분이 쉰다고 보고 그러면 한 달에 한 20일 이상 일하면 하루에 한 매출 얼마짜리죠? 20일 일하면 그렇죠. 한 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20만 원. 그러면 20일 일하면 400만 원, 1년이면 4,800. 그렇죠?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매출. 그러면 사실은 큰 규모는 아니죠. 소규모 영세업체란 말입니다. 식당 같은 데 이런데.
그분들한테는 이걸 영수증을 끊어와라 어쩌라 이게 머리 아파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당장 장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나이 드신 분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야 그냥 모르겠고 매출액에 조금만 세금 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업종별로 해당되는 율이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 업종별로 그냥 부가가치세 율이 있는데 거기에 10%를 때리는 거죠.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는 한 1% 내면 돼요. 매출액의 1%. 그럼 단순하단 말입니다. 복잡할 거 없이 부가가치 이걸로 가름해버리는 거죠. 단순하게. 아니면 근데 이제 막 사업을 막 이제 열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 어쩐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연간 4,800이 될지 5,000이 될지 모르잖아. 그런 분들도 막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지난 1년간 내가 한 6, 7천만 원 됐어. 그러면 여기 대상이 아니죠. 일로 넘어가야 되죠. 일반 과세자로. 그래서 어쨌든 전년도에 매출액이 4,800 이상이 넘어가면 일반 과세자 이런 형태를 다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규모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서 업종에 해당되는 일정한 요율 정도. 일반 과세자가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단순화시켜서 그걸 내면 가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은 여기처럼 이제 해당이 안 되니까 간이과세자들은 매입세액에 대한 할인도 없어요. 그냥 내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전 단계에서 내가 어디서 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낸 세금 빼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가름하고 끝나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복잡한데. 자, 이번 부가가치세. 우리 아까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Value Added Tax. Value Added Tax. 그래서 VAT라고 합니다. 그래서 VAT, VAT 써줬으면, 부가가치세인가 보다. 예. added, value, 가치, tax, 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얘 특징이 지금 7가지에 걸쳐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2번째 하려니까 좀 어색한데, 좀 여기 어지러워도 좀 이해해 주세요. 7가지 특징을 조금 빨리빨리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일반 소비세라는 개념입니다. 일반 소비세는 개념 반대말이 뭐냐면 여기 써져 있는 게 이게 개별 소비세예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만 할 때는 흔들거린다. 조심해야겠다. 선생님 때는 특별 소비세라고 배웠어요. 특별 소비세.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사치세, 일명 사치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보석, 귀금속, 모피, 오락용품, 그 다음에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이렇게 드나들 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별도의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비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골프장 가거나 어디 가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원래 매출액 말고 별도의 또 특별 소비세라고 별도로 붙어요. 얘네들은 각각의 어떤 행위나 물건이나 장소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니네는 특별히 돈을 더 내. 사실 얘네들은 조금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가는 데잖아요. 보석도 그렇고 이런 취급 품목이. 그래서 여기는 세금을 더 내라는 취지로 그때 만들어졌는데 특별 소비세 하니까 조금 위화감이 있잖아요. 괜히 꽁돈 내는 것 같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걸 사실 개별 소비세라고 이름을 살짝 바뀌었습니다. 특별 대신 개별이란 말로 해서 바뀌었는데 이처럼 품목을 딱 정하거나 장소를 정해서 너네들은 누구는 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모든 일반적인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 일반 소비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개별이 아닌 일반 소비세입니다. 전체적인 거래에 대해서 다 내. 부과되는 니네가 같이 창출한 만큼에 대해서 10%를 내라고 하는 일반 소비세다. 특징이. 자, 두 번째는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아까 단계 여러분을 보셨죠? 최종 소비자 판매하신 분만 내는 게 아니라 각 단계별로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소비형의 반대말은 여기 자본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소비해서 없애는 형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는 거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지출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형태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라는 거. 소비 행위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 앞에서 이제 배웠습니다만, 전단계 세액공제는 아까 배우셨잖아요. 빵을 판매하신 분은, 그렇죠. 아까 1,100원에 판매를 하셨죠. 1,100원에 1,000원인데 100원까지 1,100원을 판매를 했는데, 그럼 100원어치가
그렇죠. 부가가치 세금이었습니다. 근데 100원을 다 세금 안 내요. 왜요? 이분은 물건 미안해요. 계속 끊어지고 있네요. 당황스러운데. 자, 전 단계 세액공제 부분 설명하다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단계에서의 세금을 전 단계, 즉 매입 단계에서 세금을 빼고 난 나머지를 낸다는 얘기니까 아까 빵 판매하신 분이 1,100원에 판매하면서 100원의 세금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100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빵을 원래 저 공장에서 띄워올 때 800원인데 80원어치 제가 세금을 내고 왔습니다. 라고 입증을 하면 100원에서 80원 뺀 20원만 내라는 거죠. 이런 단계로. 그래서 전 단계의 세액을 공제하는 형태다. 자, 그 다음에 간접세입니다. 반대말은 직접세라는 거 아시죠? 내는 분과 납부하는 분이 다르다는 거죠. 딸기 우유 선생님이 마실 때 세금 부담은 선생님이 하지만 담세는 선생님이 하지만 납부는 누가 해요? 그렇죠. 예. 그 우유를 판매하신 분, 또 우린 배웠으니까 알죠. 그분만 부담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우유 가게에다가 매점에 저희 편의점에다가 우유를 납품하시는 우유 공장 사장님도 일부 내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어쨌든 단계마다 그분들이 또 따로 분리해서 내고 있습니다. 부담은 선생님이. 그래서 내는 사람과 부담한 사람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간접세라고 합니다. 자, 물세입니다. 이건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소비 행태,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물세입니다. 그렇죠? 거래에 대해서 부과하는 물세란 얘기예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자, 소비지구 과세 원칙 7번째 나와 있어요. 이거는 좀 낯설은 용어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어지러워요. 왜냐면 선생님 지금 3번째 이거 하고 있거든. 계속 녹화가 안 돼서 그런데. 자, 아까 A, B, C 거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A, B가 있는데, A가 B한테 물건을 납품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B가 미국에 있는 업체야.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A에서 B로 넘어가는 걸 뭐라 그래? 우리는 수출했다고 그랬죠. 수출. 자, 또는 반대로 B가 A한테 물건을 납품했는데 우리는 이런 거 뭐라 그래? 수입했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외로 넘나들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아니 난 모르겠고 또 받겠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미국은 부가가치세 없을까요? 거기도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서로 이제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둘 중에 하나만 받겠다. 그래서 언제 받겠다? 수출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소비할 때 세금을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할 때는 어떤 거예요? 수출할 때예요? 수입할 때예요? 그렇죠. 수입할 때죠. B에서 A로 넘어올 때,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는 그때 세금 내겠다 이거죠. 네, 판매할 때는, 즉 수출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신고 안 해도 된다? 아니죠. 신고는 하는데 세율이 어떻다? 0%. 0%니까 곱하기 0 해서 세금은 없는 거죠. 그때는 영세율을 적용하겠다. 수출할 때는. 하지만 수입할 때는 세금을 때리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 소비세, 다단계 거래세, 소비형 부가가치세고 전 단계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 간접세, 물세, 그 다음에 소비지국 수출입에 있어서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안해서 좀 자꾸 선생님이 신경 쓰이네. 또 잘리나 봐. 뭐 설정이 잘못돼서 아무튼 10분이면 딱 끊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이에요.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산법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금방 우리나라 부가가치 특징 중에 네 번째가 아까 뭐였죠? 전 단계 세액공제 있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적용하고 있는데 가산법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론상 있는데 쉽지는 않죠. 자, 뭐냐면 얘는 거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업체의 임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고 임차료 어떻고 각각의 항목들을 다 일일이 따져서 그만큼 남는 걸 계산해 보는 겁니다.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죠. 이론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론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리고 조세부담 전가 여부가 굉장히 불분명해. 네 거냐, 내 거냐. 이게 부결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은 채택하지는 않는데 그냥 가산법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라겠고요. 이쪽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다? 그렇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빵 공장, 아까 빵 판매하신 분 예로 들었으면, 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했어요? 매출액, 아까 빵 판매하신 예로 들어볼게요. 물건은 1,000원에 팔았는데, 거기다가 세금
10% 세율을 곱하니까 1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원의 세금을 더 받아서 1,100원에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빵은 띄워올 때 어떻게 했어요? 빵 공장 사장님한테 8원의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세율 10%를 해서 80원을 더 줬어요. 880원에서 띄워온 거죠. 그렇죠? 그럼 세금만 놓고 보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매출에 대한 세액이 얼마예요? 100원이죠. 그렇죠. 100원에서 매입, 내가 물건 띄워올 때에 대한 세금 80원을 빼면은 얼마예요? 20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빵 마지막에 최종 판매하신 이분은 20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부가가치세 계산하기예요. 물건 같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주식회사 한백이라는 데가 있어요. 2019년도로 생각해 보시죠. 작년 한 해. 자, 매출액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매입을 1,000만 원. 1,000만 원의 물건 띄어다가 어떤 가공을 하든 어떻게 해서 2천만 원의 물건을 팔았어요. 세율은 당연히 10% 하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매출 세액은 어떻게 돼요?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이 매출 세액이겠죠. 그러면 이분은 이 주식회사 한백은 최종 고객한테 얼마를 받았을까요? 2,200만 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200만 원어치가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되겠죠. 받아놓은 게. 근데 물건을 재료를 띄울 때 이분은 1,000만 원어치 사오는데 10%인 100만 원도 사실 냈어요. 그리고 1,100만 원을 이미 낸 거죠. 내고 가져온 거죠. 그래서 100만 원어치는 지금 자기가 세금으로 미리 대납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알죠. 200만 원어치 매출 세액 중에 그걸 다 낼 수 없다. 왜? 나는 100만 원 이미 냈기 때문에 100만 원 뺀 나머지 100만 원만 냈겠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주식회사 한백이 부담할 부가가치세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갑을병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장에서 갑이 만듭니다. 예, 1,000원의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0원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소매업자한테, 을한테 이거를 판매합니다. 1,000원에. 1,000원에 물건 만들어서 1,000원에 판매를 한 거죠. 그럼 소매업자는 1,000원 주고 물건을 사오는데 1,000원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 부가가치 100원까지 포함한 1,100원의 물건을 사오는 겁니다. 자, 소매업자는 이거를 3,000원에 소비자한테 최종 판매를 했어요. 근데 또 부가가치세 300원이 붙겠죠. 그래서 3,300원에 최종 소비자는 물건을 사갔습니다. 그렇죠. 이 최종적인 이 사람이 살 때 최종 소비 가치는 소비가는 부담한 가격은 3,300원이죠. 근데 이 중에 300원이 부가가치 세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담 300원인데 자, 어떡하냐. 갑이 창출한 건 1,000원이니까 1,000원에 대한 세금 100%, 100원. 을은 이걸 받아다가 1,000원을 2,000원으로 만들었으니까 2,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만들었어요. 1,000원을 3,000원 만들었으니까 2,000원의 10%인 200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원, 200원 부담해서 총 300원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이 300원 세금은 누가 낸 거예요? 내기는 이 사람이 내지만 각각 100원, 200원 내지만 부담은 누가 했어요? 담세자는? 그렇죠. 최종 소비자인 병이 300원을 낸 겁니다. 부담한 거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봅시다. 자, 소매업자 을 입장에서 매출을 할 때는 그렇죠. 매출을 할 때는 물건을 3,000원어치 판매를 하는데 3,300원을 돈을 들어왔습니다. 300원 더 받았죠. 그건 뭐예요? 매출세액이죠. 아니, 매출세액. 그렇죠. 우리 계정은 뭐라고요? VAT 예수금. 미리 예비로 받아놓은 돈이죠. 고객한테 세금 납부할 걸 대신 받아놓은 돈입니다. 그렇죠? 근데 물건 띄워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건 띄워올 때는 이분이 1,000원어치 물건을 사오는데 1,000원 주고 사온 게 아니라 1,100원을 대변에 현금 1,100원이 들어갔죠. 현금 주고 사왔다면 1,100원을 내고 물건을 사왔어요. 근데 자산은 1,000원인데 세금을 미리 우리는 이건 VAT 대급금이라고 그러죠. 대신 납부한 금액이에요. 100원어치는 원래 내가 부담할 게 아니라 다음 사람 고객이 부담할 걸 내가 대신 내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산할 시점에 가면 고객을 대신해서 내가 300원 받아놓은 세금이 있죠. 그렇죠. 이걸 이제 크로스로 이제 정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VAT 예수금이 대변에 있던 예수금이 차변으로 옵니다. 그래서 300원이 이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대신 납부한 거 까야 되겠죠. 그래서 100원이 이쪽으로 넘어오죠. 예, 대급금이 300원, 100원 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300원을 내가 대신 받아놓은 게 있고, 내가 또 대신 낸 게 100원이 있으면, 계산기 두드리면, 200원 왔지만 내가 이제 현금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200원이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납부세액이
부가가치 세금 내는 게 200원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계정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회계상에. 자, 아이고 사연이 많습니다. 지금 같은 말 세 번째 하는데도 부분이 있네. 이게 지금 핸드폰으로 설정을 하면서 아마 어디가 잘못됐는지 10분이 되면 자동으로 다운이 되는 모양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끝내고요. 납세 의무자의 과세 거래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